6월 첫째 주 미국 증시는 기술주 급락으로 광폭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차트는 화면에 맡기고 우리는 그 숫자 뒤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겠습니다. S&P 500은 월 초 강한 모멘텀에서 완전히 반전되어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는 가치주 상대 강세를 보이며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5월간 기술주가 주도한 상승장이 수익 실현 매도와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급격히 역전된 결과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의 완전 후퇴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의 리스크 선호도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이번 주의 핵심은 지수가 크게 흔들렸는지보다 투자자들이 어떤 리스크에는 민감하게 반응했고 어떤 재료는 기다려보기로 했는지입니다. 시장은 한쪽으로 과감하게 베팅하기보다는 금리, 실적, 정책 뉴스가 서로 충돌하는 구간에서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한 달 차트를 보면 5월 말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강했으나 6월 초 급락으로 월간 상승률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S&P 500은 월말 고점에서 주간 낙폭을 보이며 변곡점을 형성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금융주와 경기 관련 대형주의 방어력이 S&P 500의 기술주 비중이 높은 구성을 부분적으로 상쇄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을 주도하던 AI 관련주들이 대폭 조정되면서 지수 간 수익률 편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수 움직임은 단순한 방향보다 내부 체력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S&P 500과 다우를 나란히 보면서 이번 주의 온도 차이를 확인하고 확대 화면에서는 최근 한 달의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한 주 차트만 보면 하루 변동이 크게 느껴지지만 한 달 차트에서는 조정 이후 매수세가 다시 붙는 구간과 저항을 넘는 힘이 더 잘 보입니다. S&P 500이 대형 성장주 기대를 얼마나 흡수했는지, 다우가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의 균형을 얼마나 보여주는지가 이번 해석의 핵심입니다. 먼저 전체 섹터 지도를 보면 이번 주 자금이 시장 전체에 고르게 퍼진 것이 아니라 강한 업종과 피한 업종이 분명히 나뉘었습니다. 기술주는 5월의 가파른 상승을 완전히 반전시키며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약세를 보였으며 이는 AI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 증가를 반영합니다. 반면 헬스케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 수익률을 바탕으로 상대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부동산은 주택 판매 강세 뉴스에 지지되며 주간 상승을 기록했고 유틸리티는 높은 금리 환경에서 채권 대체제로 선호받으며 주간 상승했습니다. 이미 소비재 섹터도 경기 둔화 우려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품 시장에서 금 현물가는 월중 급락했고 유가는 이란 이스라엘 교전 휴화 소식에 공급 리스크 프리미엄이 해소되면서 월중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전체 섹터 지도를 보면 이번 주 자금이 시장 전체에 고르게 퍼진 것이 아니라 강한 업종과 피한 업종이 분명히 나뉘었습니다. 섹터에서는 헬스케어,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모였고 기술, 커뮤니케이션 쪽은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월초 대비 상승폭을 기록하며 장기금리 강화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후퇴했음을 의미하며 연준이 금리를 현 수준에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달러는 이러한 금리 매력에 힘입어 원화 대비 대폭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 자산의 상대적 수익률 우위가 강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고용 데이터가 예상보다 강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경제의 회복력이 강하다는 평가와 동시에 연준의 정책 경로가 강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업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고 연방기금 금리는 현 수준에서 장기 안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는 이번 주 시장의 배경음악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화면의 숫자를 하나씩 읽기보다 이 변화가 할인율과 위험 선호에 어떤 압력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버티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을 받기 쉽고 환율이 흔들리면 외국인 수급과 달러 유동성에 대한 해석도 민감해집니다. 물가와 고용은 연준이 얼마나 오래 신중하게 움직일지를 가늠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즉 매크로는 시장을 당장 끌어내리는 단일 악재라기보다 상승 속도를 제한하는 천장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이 홍콩 상장 중국 기업주 등급을 인하하고 대신 중국 본토 AI 칩 기업에 주목하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 투자의 글로벌 분산과 수익성 재평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기술주 조정 속에서 투자자들이 AI 수익 창출 경로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신호로 고성장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압박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증시에 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이슈가 이익 전망을 키우는 재료인지 아니면 금리와 비용 부담을 키우는 재료인지에 따라 주도 섹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연준 의장이 보수 진영의 정책 청사진에 참여한 인물을 채용했습니다. 이는 연준 정책이 인플레이션 통제에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주와 고성장 섹터의 불리한 신호로 해석되며 금리에 민감한 고배수 기업들의 주가에 압박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증시에 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이슈가 이익 전망을 키우는 재료인지 아니면 금리와 비용 부담을 키우는 재료인지에 따라 주도 섹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목보다 파급 경로를 봐야 합니다. 정책, 수요, 비용, 밸류에이션 중 어디를 건드리는지가 주가 반응을 결정합니다.
AI 칩 공급 주도주들이 일부 반등세를 보였으나 주간 전체로는 광범위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급 안정화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우려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기술적 반등은 더 큰 조정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증시해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이슈가 이익 전망을 키우는 재료인지 아니면 금리와 비용 부담을 키우는 재료인지에 따라 주도 섹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목보다 파급 경로를 봐야 합니다. 정책, 수요, 비용, 밸류에이션 중 어디를 건드리는지가 주가 반응을 결정합니다. 초중반에 AI 관련주가 일부 강세를 보였으나 이는 월중 극악의 낙폭 속에서 기술적 반등에 불과했습니다. 기술주 섹터의 5월 상승장이 완전히 반전되는 과정에서 수익 실현 매도가 활발했으며 월중 집계로는 광폭의 약세로 기록되었습니다. 증시해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이슈가 이익 전망을 키우는 재료인지 아니면 금리와 비용 부담을 키우는 재료인지에 따라 주도 섹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목보다 파급 경로를 봐야 합니다. 정책, 수요, 비용, 밸류에이션 중 어디를 건드리는지가 주가 반응을 결정합니다. 중동 지정학적 긴장의 일시적 완화가 보도되면서 에너지 공급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유가는 월중 한 자릿수 낙폭을 기록하며 통제된 하락을 보였으나 이는 고금리 환경에서의 경기 둔화 우려와 맞물려 더욱 하향 압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증시해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이슈가 이익 전망을 키우는 재료인지 아니면 금리와 비용 부담을 키우는 재료인지에 따라 주도 섹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목보다 파급 경로를 봐야 합니다. 정책, 수요, 비용, 밸류에이션 중 어디를 건드리는지가 주가 반응을 결정합니다. 이번 주 이후 실적 발표는 예정 기업의 체크포인트를 좁혀서 보겠습니다. 어도비는 6월 11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전 발표 이후 매출 성장의 질과 비용 압력이 다음 분기 이익 전망을 바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CL는 6월 23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전 발표 이후 매출 성장의 질과 비용 압력이 다음 분기 이익 전망을 바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업은 소비와 소프트웨어 수요를 각각 보여주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이 경기 둔화를 얼마나 가격에 반영하는지 판단하는 보조 지표가 됩니다. 주간 마감 후 시장은 기술주 조정과 금리 경로 강화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AI 인프라 기업들의 IPO 과열 우려와 데이터 센터 비용 상승은 수익 창출 경로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둘째, 연준의 정책 경로가 실제로 장기 고금리 기조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계속 강한 상태라면 금리 인하 시점은 크게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성장주에 계속 불리합니다. 셋째, 방어주와 가치주의 상대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스케어와 부동산, 유틸리티 같은 섹터의 배당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 상승과 함께 매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달러 강화와 상품 약세가 지속되면서 국제 무역과 신흥국 자산의 압박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의 초점은 기술주 조정의 종료 신호, 연준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방어주 상대 가치의 지속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다음 주 시장은 좋은 뉴스에는 계속 반응할 수 있지만 금리와 유가가 불편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승분을 빠르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